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토스증권의 보안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 박철민입니다. 사용자 접근 권한 곰터를 저희 토스에서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는 단순히 권한을 주고 빼는 절차가 아니라 조직이 성장하면서 어떻게 보안 리스크를 줄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가지 주제로 구성해 봤는데요. 먼저는 식별에서는 과도한 권한을 어떻게 찾아내는지, 그리고 운영 단계에서는 최소 권한 원칙을 실제로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제거에서는 퇴사자나 역할 변경 시 권한을 안전하게 제거하는 프로세스를 다루고요. 그리고 점검 단계에서는 우리가 얼마나 폭넓게 권한을 검토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탐색에서는 어드민 권한을 어떻게 찾고 관리하는지에 대해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5단계가 저희 UAR 프로세스의 핵심입니다. 첫 번째 미션은 과도한 권한 수요자를 식별하라입니다. 많은 보안 사고의 지향점이 필요 이상으로 많은 권한을 가진 계정을 향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격자 입장에서는 이 계정이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진입점이기 때문이겠죠. 즉 필요 이상의 권한은 곧 공격 표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줄이는 게 첫 번째 목표였고요. 이제 실제로 저희가 어떻게 과다 권한을 찾아내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다한 권한을 식별하기 위해서 저희는 먼저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첫 단계는 이상치 탐지 이전에 지금 시스템에 어떤 계정이 있고 어떤 역할을 가지고 있으며 각 역할이 어떤 권한으로 이어지는지를 명확하게 구조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측에 이 시스템은 287개의 계정, 118개의 역할, 그리고 53개의 권한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 세 축을 기준으로 권한의 범위, 계정 간의 중복, 그리고 역할 간의 편차를 분석해 나갔습니다. 즉 2단계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도를 그리는 과정이었고요. 무엇이 정상인지 알아야 다음에 이상치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현황을 정리한 다음 단계에서는 군집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계정들을 패턴별로 분류했습니다. 역할과 권한의 조합 데이터를 기반으로 비슷한 권한 구조를 가진 계층들을 묶고 그 중에서 다른 그룹과 동떨어진 계정들, 즉 일반적인 패턴에서 벗어난 이상치 계정들을 찾아내는 방식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우측 그래프는 계정들이 클러스터별로 어떻게 분포되었는지를 시각화한 것인데요. 여기서 군집 간의 거리가 얼마나 멀거나 특정 클러스터 간에 한두 단계 계정이 포함되어 있는, 이렇게 떨어져 있는 그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될 대상으로 봤고요. 과다 권한의 계정의 후보군으로 삼았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단순히 숫자가 많은 계정이 아니라 실제로 위험도가 높은 권한 구조를 가진 계정을 효과적으로 식별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소개해드린 단계에서는 이렇게 이상치를 직접 찾아내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앞서 군집 알고리즘으로 계정들을 묶었다면 이 단계에서는 각 클러스 안에서 정상 분포를 벗어난 아웃라이어 계정을 찾아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계정들은 일정한 권한 역할 범위 내에서 분포하지만 일부 계정들은 홀로 떨어져서 명확히 패턴의 경계를 벗어나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계정들이 바로 우리가 집중해서 검토해야 하는 대상이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단순히 누가 권한이 많다가 아니라 누가 조직 내 평균적으로 권한 구조에서 많이 떨어져 있는가 데이터 기반으로 정확하게 식별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상치를 찾은 뒤에는 그 원인이 되는 역할과 권한을 식별하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아웃라이어 계정이 존재한다는 건 결국 특정 역할이 과다한 권한을 포함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각 역할별로 권한 구성을 분석하고 특정 역할이 다른 역할 대비 비정상적으로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 있거나 고위험 권한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시각화에서는 군집 내에서 보라색 버블로 표示된 역할이 바로 그 과다 권한 역할의 후보입니다. 이 역할을 먼저 식별한 다음에 그 역할을 기반으로 부여된 계정 전체를 빠르게 검토하는 단계로 진입하였습니다. 결국 이 단계는 누가 문제인가를 넘어서 어떤 구조가 문제를 일으키는지를 찾아내는 과정입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는 식별된 권한이 실제로 과도한지 적절성을 검토하는 과정이고요. 알고리즘이 찾아낸 이상치가 모두 문제인 것은 아닙니다.
업무 특성상 불가피하게 더 많은 권한이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희는 각 역할별로 권한 사용자의 비율, 실제 접근 이력, 그리고 동일 직군 내의 권한 수준이 어떠한지 함께 비교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역할별 권한 분포의 한 예를 보여두고 있고요. 특정 역할이 전체 권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유와 맥락을 운영팀과 함께 검토를 진행하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단순히 데이터 기반의 이상치를 넘어서 업무 맥락에 맞는 합리적인 권한 구조를 재정의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미션에서는 과도한 권한을 식별하고 어떤 구조가 위험한지 데이터를 통해서 파악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미션에서는 그 다음 단계, 최소 권한 원칙을 실제 서비스 수준에서 구현하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안팀의 역할은 단순히 위험을 식별하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발견한 리스크를 실제 시스템에 반영하고 누구나 안전하게 권한을 부여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보안 서비스를 만드는 것인데요. 이 두 번째 미션에서는 바로 그거를 추천 시스템 기반의 권한 관리로 어떻게 현실화했는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는 이상치를 중심으로 봤다면 이제는 시선을 반대로 돌려서 정상을 주목해 보았습니다. 즉 위험한 계정을 찾는 대신 정상적인 권한 구조를 가진 데이터를 정의하고 그걸 기반으로 신규 입사자, 직무 변경자가 발생하실 때 자동으로 적절한 권한을 추천해주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신규 입사자, 직무 변경자를 발견하면 이걸 사용해 보세요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추천 시스템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공통 권한 추천 서비스를 통해서 신규 입사자, 직무 변경자가 자연스럽게 적정한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고요. 핵심은 정상적인 패턴을 정의하는 것인데요. 같은 팀, 같은 직무의 구성원들이 어떤 권한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그게 바로 정상적인 권한 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규 입사자에게 같은 팀, 같은 역할의 선배들이 사용하는 권한을 자동으로 추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은 CX팀의 커스터머 히어로, 서버 개발자, 파이썬 개발자처럼 팀과 포지션 단위로 그룹화하고요. 그 그룹의 공통 권한을 표준화해서 추천하도록 설계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인사이동, 조직 개편이 있어도 항상 안정적이고 일관된 권한 부여가 가능합니다. 이 공통 권한 추천 서비스의 핵심은 권한을 데이터로 정리해서 수치화하는 것에 있습니다. 누가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일일이 사람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 조직 내의 모든 역할 데이터를 수집해서 정상적인 권한 패턴을 숫자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프에서 보듯이 팀과 직무별로 사용 권한을 수량화하고요. 이렇게 데이터로 권한을 정리해 두면 신규 입사자나 직무 변경자가 들어올 때 이 포지션이라면 이 권한이 가장 일반적입니다라는 추천을 제공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권한이 추천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저희는 두 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첫 번째는 소수 권한은 제외한다. 특정 개인만이 사용하는 예외적인 권한은 추천해서 제외하고요. 이건 오히려 과다한 권한 부여나 업무 특성 케이스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공통 권한만 식별합니다. 같은 역할을 가진 구성원들이 대사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권한만을 추천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불필요한 권한은 자연스럽게 걸러지고요. 추천된 권한은 실제 업무에 꼭 필요한 최소 권한으로 한정할 수 있습니다. 결국 추천이 단순히 편의 기능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 권한 원칙을 자동으로 실현하는 수단이 되겠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은 전체 권한 데이터에서 소수 권한을 제외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그래프입니다. 보시는 그래프는 팀과 역할별 권한 흐름을 시각화한 것인데요. 특정 팀의 구성원 수가 너무 적거나 지금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거는 특정 권한을 단 두 사람만 가지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소수 권한은 추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공통 패턴만이 남게 되고요. 특정 개인의 업무나 임시 프로젝트 등의 특수한 사용일 가능성이 제거되게 됩니다. 즉 추천 가능한 권한의 범위를 데이터상으로 자동으로 정지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수 권한을 걸러낸 다음에는 남은 데이터에서 공통 권한만을 추출합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팀과 직무별로 실제 공통 권한이 얼마나 일관되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굵은 선일수록 같은 역할을 가진 구성원들이 그 권한을 함께 사용하고 있다는 의미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각 팀의 기본 권한 세트를 자동으로 정의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식별된 공통 권한이 신규 입사자나 직무 변경자에게 추천되는 권한의 기준이 됩니다. 여기까지 슬라이드를 통해서 추천을 위한 데이터의 정제, 공통 패턴 도출이라는 단계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것을 핵심 기제로 해서요. 다음으로는 저희가 추천 서비스를 만든 프로세스를 4단계에 거쳐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단계는 ML 기반의 군집 분석이고요. 앞서 과다 권한을 식별할 때 사용했던 그 데이터 분석 방식이 이번에 이제 정상적인 권한 패턴을 찾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즉 팀 직무 역할별로 권한 사용 데이터를 클러스터링해서 이런 유형의 사람은 이런 권한 세트를 사용한다는 패턴을 만들어냅니다. 이 단계가 추천 시스템의 기초 모델링 과정이고요. 저희는 권한 추천의 지식 베이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음 단계는 이벤트 감지예요. 새로운 신규 입사자가 입사하거나 또는 기존 사용 직무가 바뀌는 시점을 시스템이 자동으로 감지합니다. HR 시스템에서 롤 체인지 이벤트가 발생하면 바로 이 권한 추천 시스템의 트리거가 되고요. 이것으로 보안팀이 직접 요청을 기다릴 필요 없이 실시간으로 권한 변경 사항을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추천 시스템의 핵심 단계인 권한 제한입니다. 신규 입사자나 직무 변경자가 감지되면 ML 모델이 동일한 역할의 다른 구성원들의 역할을 참조해서 이 사람에게 적절한 권한 세트를 자동으로 제한하고요. 이 제한은 단순히 이전 직무의 권한을 복사하는 것이 아니라 공통 패턴과 실제 사용 이력을 기반으로 최소 권한말을 산출합니다. 이렇게 하면 신규 구성원은 바로 업무를 시작할 수 있고요. 또 보안팀은 불필요한 권한 과다 부여를 예방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 단계는 API를 통해서 시스템에 연동하는 부분이고요. 추천된 권한은 내부로 전달되고 관리자 검토 후에 자동으로 권한이 반영됩니다. 이 구조를 통해서 권한 요청과 검토와 승인과 기록까지 모두 API 기반으로 자동화를 할 수 있었어요. 이제는 권한 검토와 부여가 사람이 처리하는 절차가 아니라 데이터가 스스로 추천하고 시스템이 반영하는 프로세스로 바뀔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효과가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텐데요. 저희가 얻은 가장 큰 효과는 조직 내 권한이 선순환 구조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기존에는 과다 권한, 즉 필요 이상으로 많은 권한이 쌓이면서 그걸 내부 위협이라든지 외부 공격의 표면으로 노출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제는 신규 입사자나 직무 변경자에게 처음부터 적정한 권한이 추천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권한이 애초부터 부여되지 않습니다. 동시에 과거에 쌓인 과다 권한이 지속적으로 제거하는 프로세스를 통해서 정리되고요. 전체 조직 전체가 최소 권한의 상태로 그 프린시플이 실현되게 되는 방향으로 이 구조가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권한 관리가 단순히 점검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스스로 정화되는 구조로 진화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미션은 제목 그대로입니다. 떠난 사람을 지워라. 조직 내에서 아무리 잘 설계된 권한 구조라도 퇴직자나 역할이 변경된 구성원의 계정이 남아있다면 그건 곧바로 공격의 표면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세 번째 미션에서는 퇴직자의 접근을 어떻게 완벽히 차단하는지, 퇴직과 동시에 모든 시스템 접근을 회수하는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자 접근 차단의 핵심은 계정 생명 주기를 체크하는 것일 텐데요. 인사정보와 연동해서 퇴직자, 휴직자, 장기 미사용자들을 자동으로 탐지하고요. 이들의 활동 인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했습니다. 즉 계정의 시작부터 종료까지 라이프 사이클 전반을 보안 시스템이 추적했습니다. 이 관리는 단순히 채직자만 보는 게 아니고요. 시스템별, 사용자별, 역할별 전체 현황을 수집하고요. 통계화했습니다. 그리고 인사정보와 연계해서 조치가 필요한 대상을 자동으로 식별하고요. 이 보시는 화면은 관리 항목의 기본 구조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서비스별 관점에서 휴직자 계정을 점검한 예시 화면입니다. 각 서비스의 로그인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요. 활성화된 휴직 계정이 발견되면 알림과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지금 슬라이드부터 이후에 보여드릴 모든 화면은 저희가 처음 이 프로젝트를 시작했을 때의 모습이고요. 현재는 다 정리되어 있어서 현재는 특이사항을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번에는 사용자별 예시 화면이고요.
특정 사용자가 여러 시스템에 동시에 남아있는 경우고요. 비활성화된 기간과 이유를 함께 표시해 두었습니다. 조치 우선순위를 파악하는데 좋은 지표가 되는 자료입니다. 역할별로 보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관리자 권한을 가진 퇴직자 계정이 여전히 활성화되어 있다면 이게 정말 즉시 위험한 상황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역할 단위로 리스크를 시각화해서 빠른 식별 대응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은 전체를 종합한 통합 대시보드 화면입니다. 시스템별 계정수, 퇴직자 및 휴직자 상태, 또 주요한 사용자의 비율까지 한눈에 볼 수 있고요. 이 대시보드를 통해서 보안팀은 즉시 대응할 수 있고 또 모든 조치가 여기에 반영되기 때문에 그 결과를 자동으로 업데이트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미션에서는 퇴직자 계정을 정리했다면 이제 네 번째 미션에서는 혹시 놓친 곳은 없는가라는 것을 점검하였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UAR을 잘 운영하더라도 커버리지가 불완전하다면 검토되지 않는 권한 영역이 남게 되고요. 그래서 네 번째 미션에서는 실제로 얼마나 폭넓게 시스템을 커버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과정을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UAR의 커버리지는 결국 권한 정보가 어디에서 오는지, 시스템의 목록들은 어디에 있는지에 달려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토스에서는 키클락과 옥타 그리고 DNS를 통해서 이러한 목록들을 추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권한 정보를 리뷰하는 그 핵심 소스로 사용하고 있었고요. 이 시스템은 각각 인증과 접근과 네트워크 관리 축을 담당합니다. 즉 이 세 곳을 모두 커버해야 실제적으로 우리 조직 전체의 권한의 지용도를 파악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 세 소스를 기준으로 데이터의 범위를 측정하고 누락된 영역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건 실제 커버리지 측정의 화면 예시입니다. 점검할 당시에는 52개의 시스템이 있었고요. 82%가 커버되고 있었고요. 키클락을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커버하고 있는 영역은 당시에 69%였습니다. 이 지표를 통해서 어디까지 검토되고 있고 어디가 아직 사각지대에 있는지를 정량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커버리지 수치를 주기적으로 측정하고 개선함으로써 단순히 점검 프로세스를 넘어 지속적으로 확장되는 보안 플랫폼으로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미션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시작합니다. 바로 어드민을 찾아라인데요. 조직이 커질수록 최고 권한자를 찾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것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정확히 알고 있는 경우가 무엇일까, 왜 어려울까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저희 기준으로 그 가상 데이터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우리 조직 기준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면 자문했을 때 시스템별 어드민을 알고 있나요? 라는 질문에 자답해 보면 좀 모른다는 비율이 좀 높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분석해 보면 권한이 명시적으로 기록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고요. 데이터가 분산되어 있거나 무엇보다도 어드민이 시스템마다 다 다르게 정의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관점을 좀 바꿨어요. 직접 어드민이라는 그 계정을 찾는 대신에 누가 권한을 부여하고 삭제하고 있는지 로그에서 추적하기로 했습니다. 단순한 아이디어였는데 결과는 되게 좋았습니다. 권한을 생성하고 변경하고 삭제하는 사람, 그 사람이 어드민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고요. 그 행동의 주체를 저희는 어드민으로 정의했습니다. 결국 로그가 말해준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고요. 이 계정이 실제로 다른 계정의 권한을 제어했다면 저희가 생각하는 어드민이었습니다. 이 그래프는 이 접근을 시각화한 예시 화면입니다. 권한 변경 흐름을 권한 부여자와 권한 수혜자 기준으로 연결한 것이고요. 그 선을 따라가 보면 여러 사용자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주체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이 계정들이 바로 실제적인
어드민들입니다. 이렇게 로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권한의 흐름을 추적했고요. 그래서 어드민을 식별하고 이 식별된 어드민들을 각각의 그 필드 값을 또 별도로 정의해서 정규화해서 활용합니다. 이렇게 선순환 과정을 이루면 최초의 어드민들, 그리고 향후 이 프로세스에 들어오게 되면 이제 정규화된 필드 값을 가진 어드민들을 식별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제 토스가 어떻게 사용자 접근 검토를 하는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5가지 미션이 있었고요. 이 미션을 중심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로는 과다 권한을 어떻게 식별했는지, 그리고 최소 권한 원칙을 어떻게 시스템적으로 적용해서 운영하고 있는지, 그리고 퇴직자 등 이 떠난 사람을 포함해서 이 접근들을 어떻게 완벽하게 차단하고 있는지, 그리고 점검 커버리지를 어떻게 빈틈을 메우면서 메꾸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숨겨져 있을 수 있는 그 어드민들을 찾아내는 방안까지 공유드렸습니다. 저희보다 앞서서 더 잘하고 계신 조직도 있을 거고요. 아직은 고민 단계에 계실 조직도 있으실 텐데 저희가 구현했던 이 단순하지만 이 심플한 아이디어를 잘 적용하실 수 있도록 세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토스가 생각하는 내용은 요거 하나입니다. 그 조직이 성장하더라도 보안 수준은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고요. 이 영역에서 한 축으로 UAR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점검 절차가 아니고 조직 전체가 스스로 권한을 이해하고 안전한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는 보안 서비스를 좀 만들어 보자라는 접근으로 진행을 했고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